육친론 명리학은 자평진전, 연애자평, 적천수천미 등 비교 설명을 중심으로 명리학의 육친론은 사주를 기반으로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연애자평, 적천수, 풍통보감 등 다양한 고서들이 있다. 이들 이론은 각각 고유한 관점과 특징을 가지며 사주를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을 분류하는 방식도 서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애자평은 아버지를 정인으로, 궁통보감은 자식을 용신으로, 철을 희신으로 분류한다. 이들 이론은 일부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사주를 사용하여 친족 관계를 결정하는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애자평은 인맥의 성별이나 가계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적천수와 풍통보감해설은 관계의 실제 역할을 논의할 때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론의 한계점도 확인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용신이 없다는 점, 외부 변수의 영향 등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이론의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친족론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있다. 1. 육친론의 연구. 사주명리학은 연역적 추론을 통해 사람이 태어날 때 존재하는 자연의 오행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천간과 지지로 치환한 네 기둥으로 표현하고 오행의 생극재화를 통해 길흉화복을 추론한다. 사주명리학은 인간의 몸과 정신, 의학과 문학, 종교와 철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한 도구로서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주명리학이 인기가 있으며 한국인의 70% 이상이 사주 상담을 원하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육친론은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기본적인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사주당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존의 친족론 연구는 서로 다른 고서에 제시된 친족론을 비교 분석하지 않고 특정 친족이나 고서에만 치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부재는 명리학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애자평, 적천수, 풍통보감, 통보감 등 서로 다른 고서에 제시된 친족론을 비교 분석하여 명리학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육친론, 기원과 이론들. 1. 유한의 회남자. 남자는 회남왕 유한 이 편찬한 고서로 전 21권이다. 한편으로는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제자 백가를 통합하려 한전한 황노학, 폭로학의 결정체로 보기도 한다. 육친론은 가족 관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동양 고서에서도 발견되며 에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에 따라 육친을 설명한다. 이론은 상생설과 상극설로 나뉘어집니다. 상생설은 오행이 서로 만들어지는 관계를 중요하게 보며 상극설은 오행들이 서로 이기는 관계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행은 인간의 삶과 건강,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간의 5가지 요소인 목, 화, 토, 금, 수는 서로 상생관계에 있으며 각각 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도 연관된다. 또한 각 요소는 용기, 열정, 균형, 깊이, 지혜와도 연결된다. 이 춘추본론은 전한중기의 유학자 봉중서의 저서로 전해지는 책으로 춘추시대의 노나라의 연대기 춘추의 기술 속의 공자가 은연중 불어넣은 역사 비판의 정신을 밝히려 하는 것이 공양학인데 그 춘추공양전이 그 근거가 된다. 춘추본론에서는 육친을 오행의 생극관계로 설명한다. 그러나 유한의 회남자와는 달리 부친과 자식 간의 관계도 설명한다. 부친이 자식에게 물건을 줄 때 자식은 그것을 받는다는 도리를 오행의 상생관계로 설명한다. 상생관계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상극관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경시역전의 육친론은 주역의 육효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시역전은 주역의 간지를 오행론과 결합시켜 주역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주역의 64개의 순서와 다른 구성으로
64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경시역전은 주역의 육친론을 바탕으로 인간과 관련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밝힌 책이다. 이 책에서는 주역의 괴유의 오행을 적용하여 인간과 관련된 신비로운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4.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정인과 편인을 나눈다. 여자 사주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육친론이 적용된다. 남성의 경우 식신은 손자, 상관은 손녀 또는 할머니가 되지만 여성의 경우 식신은 아들, 상관은 딸이 된다. 인수는 재성을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를 극하고 비겁과 양인을 보면 아내와 아버지를 극한다. 관살이 많은 사람은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과 식신이 많은 사람 식상 낮아 은 자식을 낳기 어렵다는 것이 언급되기도 한다. 육칠론을 이용하여 합이 이루어지면 부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합을 하면 부정한 처가가 되고 관이 합을 하면 부정한 딸이 되며 편재가 합을 하면 첩과 내통하게 된다. 비견이 합하면 부정한 제매가 되고 상관이 합하면 부정한 조모가 되며 식신이 합하면 부정한 손녀가 된다. 이러한 육칠론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의 상생과 상극을 파악할 수 있다. 5. 삼명통해에서는 청간합뿐만 아니라 오행의 생극재화를 사용하여 육친을 설명하고 있으며 유백오는 자녀가 부모의 뿌리와 가지가 되어 한 세상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삼명통해에서 사용하는 생극재화는 삼명학과 신법 자평학의 모든 이론을 망라한 명리역서인 삼명통해에서 사용하고 있다. 생극재화는 생기와 극을 나타내며 삼명통해에서는 이를 통해 육친을 설명하고 있다. 3. 명리학원 자평진전, 연애자평 등 육친론에 의해 명리학원은 명시대의 류백원 선생이 저술한 적천수의 창가이자 해설서라고 할 정도로 적천수의 논지를 따르고 있다. 명리학원은 간명법을 각 영어별로 간략하게 설명한 권일법 48장, 간명법의 실전적 내용을 보충 설명한 시결 형식의 권위부 20장, 그리고 고전이론 중 격국이나 신살 등의 오류를 반박하는 권삼론 48장, 사조학의 시원을 밝히고 나부모행 등 여러가지 잡론을 비평한 권사 잡론 24칙과 장신봉벽 오행재료론 11편으로 여러가지 학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난해함을 간단명료하게 요결시켜 놓음으로써 사조학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명리학원은 연애자평의 육칠론 방식을 부정하지 않으며 일간을 나 자신으로 설정하여 생극관계를 나타내고 일간의 오행과 다른 오행의 생극관계를 설명한다. 명리학원에서는 육칠론의 존재보다는 해당 육친의 실질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천간 음양의 이치보다는 생극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 육칠론을 설명한다. 명리학원에서는 연월일시 자리 궁에도 육친의 의미를 부여하고 연애자평과 같은 육칠론을 계승하면서 연애자평의 모순된 부분을 비판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을 제안한다. 육친은 나와 관계되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간목은 물이라서 정인을 모친으로 본다는 것이나 계수와 청간합한 것이 편재이고 이것을 부친으로 본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명리학원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육친 관계를 다르게 해석한다. 여자는 정관을 남편으로, 편관을 외부, 외간 남자로 본다는 것이며 남자는 정관과 편관을 자식으로 배열하고 여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배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리학원은 명리학의 대표적인 저작물 중 하나로 오행과 청간, 지지, 육친 등을 다루고 있다. 자평진전은 심효첨 선생이 저술한 사주 판단서로 연애자평 방식의 육칠론에서 출생연도가 아닌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하여 연월일시를 금묘화실로 분석한다. 이 책은 또한 육식갑자의 나부모행을 비판하며 육식갑자의 나부모행은 육식갑자의 청간과 지지의 숫자를 더하여 나오는 숫자가 해당 육식갑자의 나부모행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육친을 청간의 십신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해당 육친의 상태는 지지의 삼합, 포태법, 육중, 형살 등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지지의 삼합은 청간, 지지, 인간의 삼합으로 구성되며 포태법은
부모의 성별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자식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육충은 청간과 지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의미하며 형살은 지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인해 한쪽이 다른 쪽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애자평 육친법으로는 육친법과 비견 개념이 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재성과 같은 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며, 재성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일어나면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비견 개념은 형제를 의미하며, 또한 십성 중 재성은 부친과 처첩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으며, 다수의 비견이 재성을 놓고 다투면 여자의 외도나 음란함으로도 설명한다. 이에 따라 비견 개념이 십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 운세와 가문의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육친의 방식을 결정할 때 세운과 월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적천수에서도 육친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부처, 자녀, 부모, 형제의 관계를 설명하며 부부 사이의 인연은 재신의 약화나 강화, 그리고 재성과 관성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구와 귀를 누리려면 희신이 필요하며, 이는 아내와 자녀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신이 강하지 않거나 재성이 없다면 부부 사이의 인연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적천수는 육친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튼 사주팔자를 통해 운세를 파악하고 가문의 운세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해 다루는 등, 이를 통해 자신이 출신과 가진 사주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중국 전통 점술서인 적천수와 연애자평에서 형제 간 육친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적천수에서는 형제 간 육친을 음양이나 겁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형제의 관계 변화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연애자평에서는 음양 차이로 형제의 성별을 배열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형제의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할 때의 결과를 예측하고 형제 간 육친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제와 육친의 관계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루고 있으며, 형제 간 육친을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한 적천수와 비교하여 연애자평에서는 음양 차이로 형제의 성별을 배속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임철초의 적천수와 연애자평은 육친론에 대한 비교를 다루고 있다. 적천수 천미에서는 오행의 생극재화와 왕상휴수사를 이용하여 사주를 해석하며 희신, 기신 여부와 관련하여 모든 육친 관계의 기륭 상태를 논한다. 여기서 여명장에서는 관성 말고도 인성, 식상, 재성에 대한 배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연애자평에서는 신사를 육친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는 적천수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남녀의 구분을 나누지 않고 육친을 배속하며 육친 개인의 기중뿐만 아니라 가문의 번영과 쇠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부모의 기륭이 세운의 기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남편과 자식 역시 용신과 희신으로서 육친으로 배속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한편 궁통보감의 육친론은 기존의 다른 자평 명리학 서적과 차별화된 점이 있으며, 그 내용도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육친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며 그 기준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주장한다. 게다가 궁통보감을 살펴보면 조후 한난조습을 의미란 용어는 수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일간 대비 월별 한난조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하였다. 조우는 발복의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희기, 즉 사주팔자의 오행상의 상호작용에 따라 사주팔자를 조화롭게 만드는 원리로 극극은옥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희극재화의 원리에 따라 사주팔자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육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희율 판단 기준과 육친론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명리학계에서는
풍통보감의 이론이 음양오행의 기질론에 합당하지 않게끔 물상론으로 설명되어 기존 자평명리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풍통보감은 자평명리학에서 독특한 육친 배치법을 활용한 명리서이다. 이것은 다른 명리서와는 달리 조후와 억부를 조합하여 중화를 이루는 용신을 선정한다. 그러나 육친의 행복과 불행을 설명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으며 자식으로 설명한다. 또한 육친에 대한 상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적천수천미 적천수는 육친의 행복과 불행을 오행의 생극재화와 용신론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적천수천미는 용신론을 주장하는데 이론에 따르면 사주팔자를 조화롭게 만드는 오행을 찾기 위해 생극재와 생극재화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때 육친의 행복과 불행은 오행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적중률이 높은 육친론을 제공하며 적천수 육친론을 활용해 인연관계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다. 적천수 육친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무관여자나 무식상 사주와 같이 인연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적천수 육친론은 성별의 구분보다는 기세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 성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인연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무관여자나 무식상 사주와 같은 경우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명리서적 중에서 풍통보감은 적중률이 높은 육친론을 제공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육친론은 노동력이 되는 자식과 아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서 보여진 양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1차 산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친론의 단점은 분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아내와 자식만 설정한 것이 전부이며 다른 명리서적에 비해 간결한다. 또한 이론의 설정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론을 적용할 수 없으며 용신과 희신으로만 육친을 설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풍통보감의 육친론은 현대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4. 결혼, 사주 해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인 연애자평에서는 사주에 나타난 육친과 평관 등을 고려하여 자식의 능력과 성품 등을 추론한다. 두 번째 방식인 적천수에서는 용신의 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용신 자체가 자식이 되지만 용신의 급이 높을수록 자식의 능력과 이름을 떨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방식인 궁통보감에서는 용신과 희신을 각각 자식과 아내로 설정하며 용신은 자식의 성별과 속성 등을 추론한다. 이 방식에서도 용신의 급이 중요하며 복부용신이나 조후용신 등 다양한 용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내용은 사주를 이용한 육친추론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글이다. 육친추론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 글에서는 연애자평, 적천수, 풍통보감의 육친론을 활용하여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 명리서들을 통해 육친론 방식에 따라 해석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육친추론의 유의미한 설명을 다루고자 시도를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주를 감명할 때에도 자신 이외의 인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리학에서 육친론을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육친론을 오용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적 근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들의 사주를 대입하여 육친론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처럼 세 가지 육친론을 제시하며 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육친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연애자평 육친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육친론은 남녀의 성별 파악에 강점이 있으며 천간학과 생극재화를 함께 사용하여 가계도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양일간의 남자와 음일간의 여자와 같은 경우 해당 육친의 파악이 쉽고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지의 신살,
포태법, 육충을 대입하면 더 많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육칠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제 사람들의 사주에 대입하여 사회과학적인 검증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육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